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당신만의 사진을 만나는 시간, 사진 읽어주는 작가 최다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채널의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풀어놓을지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10여 분 남짓의 시간 동안 사진가들과 그들의 작품에 얽힌 스토리, 사진을 보며 떠올렸던 영감과 제 생각을 들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긴장을 풀고 마치 방 안에서 갤러리를 거닐듯 편안한 기분으로 들으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당신만의 사진을 만나는 시간 제1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직 하나의 피사체를 찍고 있는 사진가 마쿠스 브루네티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사진가 분들이 보통 다양한 주제와 소재를 찾아서 작업을 하시는데요. 독일 출신인 마쿠스 브루네티는 2005년 사진가로서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오직 하나의 주제에만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일까요? 제목에도 나와 있었죠. 그건 바로 유럽에 있는 종교 건축물들의 파사드입니다. 아마 파사드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파사드는 건축 용어로 한 건물을 대표하는 건물의 정체성을 가진 면을 뜻합니다. 보통은 건물 정문이 있는 쪽이 파사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명동성당을 생각해보면 성당 입구가 있는 쪽이 성당 건물의 파사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루네티는 유럽의 도시마다 있는 성당, 교회 같은 건축물을 찾아서 파사드 사진을 찍었어요. 지금까지 모두 80여 곳 가까운 장소를 찍었는데요. 그럼 작품을 몇 장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밀라노의 두오모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워낙 유명한 장소입니다. 미디어에도 많이 나왔고요. 남녀 작가가 한 권씩 함께 쓴 일본 소설 냉정과 열정 사이에 주인공이 살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프랑스 중부의 방돔이라는 도시에 있는 삼위일체 수도원 건물인데요. 탑과 아치에 붙어있는 조각들이 굉장히 미려하게 느껴지는 건축물입니다. 다음은 이탈리아 시에나에 있는 산타 마리아 아순타 성당입니다. 고딕 양식 건물의 대표작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문 색깔부터 꼭대기의 모자이크 화까지 색이 아주 풍부하게 느껴지는 건물입니다. 마지막 장소는 노르웨이 보르군드에 있는 통널로 만든 목조 교회 건물입니다. 12에서 13세기 북유럽에서는 풍부한 목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나무 교회당 건물을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한때는 1000여 개가 넘게 있었는데 지금은 30여 개 정도만 남아서 박물관 등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까지 이미지들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아마 몇몇 곳은 직접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지금 사진으로 볼 때하고 직접 가서 보았을 때를 떠올려 보면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브루네티의 파사드는 단순한 건축 사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초현실 속에 있는 풍경입니다. 아마 이게 무슨 말이지 하실 것 같은데 이미지를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건물은 브루네티가 찍은 독일 쾰른 대성당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건물의 바닥부터 꼭대기까지 거의 정면으로 세세하게 보이지요. 수십 미터 높이의 건물인데도 형태의 왜곡이 거의 없이 마치 바로 앞에서 보는 듯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게 인간의 눈으로는 이런 높은 건물 앞에 섰을 때 결코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의 눈높이, 즉 아이 레벨이 아래에 있으면서 위를 쳐다보면 높아질수록 형태가 왜곡되어서 보여집니다. 원근법에서 3점 투시를 이야기할 때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맨눈으로는 브루네티 사진처럼 모든 부분을 보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사진은 여러분이 생전 처음 보는 그곳에 직접 간다고 해도 만날 수 없는 초현실 풍경인 겁니다. 그러면 브루네티가 어떻게 이런 초현실 사진을 찍었을까요? 이 사진들이 한 장처럼 보이시죠? 사실 브루네티 작품은 적게는 수백 장, 많게는
1000장이 넘는 부분 사진들을 이어 붙여서 하나로 합친 겁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 조금 이해가 가실 텐데요. 브루네티는 먼저 파사드의 바닥부터 꼭대기까지를 일정한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눈 각 부분의 사진을 한 장씩 먼저 찍는 거예요. 아마 이제 높은 곳은 클로즈업으로 찍었겠죠. 그런 다음에 마치 천 조각보를 꿰듯이 한 장 한 장 이어 붙이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겹치는 부분을 조정하고 서로 다른 시점을 하나로 맞추고요. 어떤 때는 이제 보수공사 때문에 일부가 천막 같은 걸로 가려져 있으면 몇 년 뒤에 다시 찾아가서 그 부분만 찍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작품 하나를 완성하는데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의 시간을 들였어요. 그리고 이 시간은 단지 찍고 조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전 조사 기간도 포함을 합니다. 브루네티는 사진 찍을 대상을 정하고 나면 먼저 자료 조사를 하고 최대한 많이 공부를 했다고 해요. 건물 자체에 얽힌 이야기도 찾아보고 도시의 역사책 같은 것도 읽습니다. 조사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비로소 직접 그곳을 찾아갑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눠보고 거리를 걸으면서 분위기도 느껴보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한자리에 가만히 서서 찍는 것이 아닙니다. 각 부분이 최대한 잘 보이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찍는 거예요. 어떤 곳은 이제 앞쪽이 다른 건물로 막혀 있기도 한데 그러면 또 가능한 각도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찾습니다. 지금 보시는 두 장의 사진은 프랑스 남서부의 콩크라는 도시에 있는 성당인데요. 실제로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좁은 골목길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간다 해도 한눈에 전체 모습이 들어오는 풍경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브루네티의 파사드는 부분을 찍어서 합쳤기 때문에 전체의 모습을 정확히 재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처럼요. 이렇게 자료 조사하고 찍고 모으고 합치는 작업에 정말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였습니다. 저는 2018년에 뉴욕의 요시밀로 갤러리에서 열렸던 브루네티 전시에서 작품을 처음 보았는데요. 저는 그곳에서 작품을 처음 보았을 때 두 가지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장엄함입니다. 제가 앞에서 브루네티 작품이 초현실 속의 풍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런 초현실 풍경을 재현하면서 무엇이 드러나게 되었냐면 건축물이 간직하고 있는 본래의 장엄함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조감도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죠. 브루네티 작품이 실제로 보면 긴 폭이 2m 정도 되는 대형 인화 작품인데요. 사진 앞에 섰을 때 웅장미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건 브루네티가 찍은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 사진인데요.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첨탑까지 포함을 해서 웅장한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감상해 보실게요. 제가 앞에서 두 가지 점에서 인상 깊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장엄미 말고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그건 디테일입니다. 브루네티 사진이 수백 장을 합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하면 전체가 보이는 사진 한 장을 찍어서 크게 확대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까이 다가가서 찍은 부분 이미지들을 합친 거죠. 덕분에 전체의 모습도 완벽하게 재현하면서 동시에 세부의 디테일 또한 생생하게 담게 된 겁니다. 지금 사진은 이탈리아 오르비에토에 있는 성당인데요. 크게 인화한 작품을 직접 보면 마치 눈앞에 현미경을 대고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세부가 아주 잘 보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아스 랑겐이라는 평론가분이 이 프로젝트 서문을 써주시면서 벽에 있는 모자이크 화의 타일 개수까지 셀 수 있을 정도라고 말을 하기도 했어요. 아마 디테일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은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루네티가 찍은 종교 건축물들은 짧게는 수백 년,
길게는 1000년 가까운 세월을 버텨온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중세 유럽 시대에 지어진 건데요. 당시에는 종교의 위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종교 건축물을 거대하게 지으면서 하늘에 대한 존경을 바치려고 했던 거죠. 그때의 기술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들이 도시의 중심을 지키면서 수세기라는 시간을 버텨왔어요. 브루네티 사진에는 이 건물들에 새겨진 세월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대리석 벽면에 또 통나무 기둥에 남겨진 시간이 이미지 속에서 생생하게 느껴져요. 디테일을 통해서 아주 작은 시간의 흔적까지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미지는 더 이상 단순한 파사드나 건축 사진을 넘어서게 됩니다. 브루네티의 작품이 보여주는 것은 어떤 한 공간, 도시와 사람들이 겪은 기나긴 세월이에요. 저는 브루네티의 파사드를 처음 보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경주가 떠올랐어요. 한 20여 년 전에 제 친구가 경주의 석탑을 보고 와서 이런 말을 들려준 적이 있거든요. 이야기를 듣고 왔대요. 무슨 이야기를 듣고 왔느냐 했더니 친구는 경주의 돌탑들이 마치 신라의 역사를 들려주는 것 같았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석탑들이 자리를 지키면서 신라의 흥망성쇠를 지켜봤을 텐데 돌탑이 그 세월을 간직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브루네티 작품에서 비슷한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작가분 홈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은 장소들과 작품을 만드는데 걸린 기간을 표시하고 있고요.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브루네티가 한 인터뷰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프로젝트가 언제 끝이 날지, 과연 끝낼 수 있을지를 모르겠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작업하시는 양이나 작업 과정을 보고 있으면 끝을 모르더라도 묵묵히 정해놓은 목표를 따라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마치 수행자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사진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거나 어떤 얘기든 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그럼 당신만의 사진을 만나는 시간 제1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